네, 드디어 마지막 강의 차례입니다. 지역전담제 시행하려면요, 정말 직원들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직원들도 본인 업무에 대한 책임감 굉장히 강하고, 상호 실행관계 형성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이번 강사님이 정말 잘하시죠. 직원들 CCTV를 뭐하고 있는지 다 감시하고 있다가 연락하시는. 김 과장님, 그런 거 안 하더라도 정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전담제 하면서 함께할 주민 만들기를 주제로 우리 김진선 과장님이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지역조직팀 김진선입니다. 네, 여기 영상만 찍지 않으면 굉장히 편안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조금 긴장이 좀 되네요. 그리고 직원들 여쭤보시는데 긴장을 안 하시냐? 근데 사실 저도 긴장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최대한 좀 숨을 천천히 쉬면서 진행을 좀 진정하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서 그래도 이제 중간중간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말이 꼬인다던가 할 때 있으면 조금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강의할 주제는 지역 전담제 그리고 함께한 주민 만들기입니다. 이 주제를 왜 선택했냐면은 아마 좀 전에도 다른 사례 같은 거 발표 들으셨을 때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직원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우리 직원들도 고민을 많이 하신 건데 사실 우리가 일을 할 때 앞으로 많이 고민되는 것들이 주민과 함께 할 때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전담제를 앞두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주민과 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보고 그리고 지역전담제 실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민 조직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좀 이론적인 부분이 들어갈 거라서 굉장히 좀 딱딱하거나 지루할 수 있는데 그거는 참고 내용 좀 보시면서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주민을 어떻게 만날지 그리고 주민과 함께 무엇을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할 겁니다. 강의를 하는데 왜 자꾸 뭘 시키려고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강의 방식이니 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행 순서는 지역 전담제를 앞둔 우리의 걱정 다들 모호하게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걱정들을 하고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금 있다가 저기 정리가 되면은 이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과 또 연결이 될 건데 그게 아니라 그럼 운영지원 팀에서는 우리 관리자 측에서는 어떻게 이 걱정들을 해소할 수 있게 만들어줄까에 대한 참고 자료를 좀 활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역 전담제와 주민 조직화. 그러니까 제가 이 주제를 선택했을 때 주민 조직화랑 지역 전담제가 과연 무슨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조금 모호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찍어주려고 하고 그리고 왜 주민 조직화를 여기에다 설명 집어넣는지 아마 이해가 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그럼 도대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주민을 만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예시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뒤에는 이제 상상하기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느린가요? 안 느리죠? 네. 좀 반응 좀 해주실래요? 네. 지난번에 10월 13일에 간부회의 때 관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의 정확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021년부터 지역전담제 할 거야. 확실히 할 거니까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궁금해하지 말고 한다고 전해요. 마지막으로 확실히 할 거야.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좀 깨졌는지 이거 그 자체를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직원들이 아마 이때 고민이 좀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걱정 많이 하셨거든요. 진짜 하는 건가? 진짜 하는 거야? 이런 좀 질문이 많았는데 이때 좀 확실히 한다고 전달을 했고 이때 고민이 진짜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무슨 고민들을 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테이블 안에서 나누거나 하실 시간은 없으시고요. 제가 짜보니까 이거 5분씩 했을 때 전부 딱 60분 정도 나올 것 같아서 지금부터 5분 동안 10분까지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걱정들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좀 쪼갤 건데 5분 안에 다 작성이 되신 분들은 카메라 되신 분들은 이쪽에다 좀 붙여주세요. 근데 우리 많이 해보신 것처럼 요 걱정은 내 걱정이랑 좀 비슷한 것 같다면 그 비트로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한 장에는 한 가지 걱정들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럴 때가 노래라도
수련님 고생 찾으십니다. 불러주세요. MR이 없으면 안 합니다. 너무 맛있어. 정말 힘들지. 어쨌든 내가 한번 정해주세요. 뭐 하는 거야 그럼 이거? 갑자기 치는 거 아니에요? 공부 같은 거 너무 잘한다. 아니 그만 써 이제 그만 써. 잠깐만 정해졌대 들어가기잖아. 5분 넘겠네 이거. 12시 반대에 끝나겠네. 이게 참 카메라가 없으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가 저리 빠져나갈까봐 제가 좀 이상해요. 지금 논의되신 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건데 사실 무엇이 나올지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집어넣는 게 그 강의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조금 부담되는 과정이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엉뚱한 답이 나와버리면 제 흐름과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근데 나름 좀 정리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하다. 공무사업진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내용이 좀 나왔고, 업무 부담감, 어떻게 하면 실현하고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 나왔었고요. 그리고 내부 관리 사항이 많아진다. 결제 누락이나 부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이 행정부는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행정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된다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온 게 보시면은 기존 업무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준비는 마찬가지로 준비 어떻게 할지 질문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공모사업 진행은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존 업무 중에 기존 하위병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공모사업에 대한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크게 보면은 해야 될 사업이라는 점에서 본다면은 저 기존 업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만나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걱정이 좀 있으신데 이거 일단 설명드리시면 아마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퇴근까지는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여기 좀 슬픈 질문인데, 슬픈 걱정인데, 과연 변화가 가능할까에 대한 이 걱정.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려면 분명히 변화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구역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의료 배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실전 경험이 없어졌다더라. 그리고 한 명이 과연 그 업무들을 다 할 수 있을까? 업무가 부담될 수 있다. 그리고 또 기타 이런 업무 간소라든가 스마트워크, 직원 간 경쟁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지금 파란색으로 내보는 친 부분들이에요. 지금 나머지 부분들은 저거는 사실 우리가 걱정을 앞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그 전에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업무적인 것이 조금 논의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주민 그 지역 전단대를 할 때 업무적인 부분이 지금 저렇게 파란색으로 친 거라고 저는 좀 해석이 돼요. 나머지는 시스템과 체계적인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저 시스템과 체계적인 문제도 걱정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 이거 끝나신 뒤에 어떤 걱정들이 정리하셔가지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회의들을 따로 좀 진행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건드리고 싶은 내용은 파란색으로 친 부분들. 과연 우리가 저거를 다 할 수 있을까? 기존 업무를 다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주민 만나기를 과연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보시면 저 지금 네모나게 파란색 친 것들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일한 해결 방법인 것 같아요. 함께할 주민 그리고 협력자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지금 저기 보면 기존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제일 크신데 사실은 저 기존 사업을 지역으로 쪼개져서 하기만 하면 뭐 크게 문제 안 되거든요. 근데 물론 시스템적으로 장소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지만 그런 건 또 다른 얘기를 하면 될 부분이고 저런 것들도 같이 움직일 주민만 만들어내고 함께할 사람만 만들어내면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나중에 이제 기존 사업의 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관장님께서도 뭐 관련된 설명 좀 주실 것 같고 저도 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같이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전담대와 주민 조직화에 대해서 좀 그 생각과 차이와 관련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간단하게 관장님 전에 한번 설명을 해주셨어요. 지역 전담대가 무엇인지 설명을 주셨는데 그 되게 오랜 시간 지금 또 지난 사안이라서 관장님께서 지역 전담대 관장님 생각하시는 지역 전담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아니 정말 간단하게 해주시면 당황스럽습니다. 그 지역전담제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저희도 관할 지역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 그 어떻게 보면 지역 지금은 팀제 형태 사업의 중심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선생님들은 사례관리 전담 또 어떤 선생님들은 지역사회 보호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지역사회 조직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한 3년 5년 이렇게 각자 나름대로의 자기 업무에 대한 역량이 이제 계속 키워나가고 있고 또 그거 관련해가지고 지역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사례관리 그 지역에서 나가다 보면 사례관리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이분이 지역에서 보호가 필요한 이런 경우들도 있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리게끔 또 해줘야지 되는 그런 한 분 한 분이나 아니면 지역의 주민분들을 보면 복합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은 이쪽 선생님, 저 일은 저쪽 선생님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앞으로는 진짜 지역에서 한 분 한 분 선생님들이 지역의 주민분들하고 오랫동안 관계를 맺기를 하고 그리고 지역의 주민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한 게 필요하다 그렇게 봤을 때 거기에 대응해서 누군가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서 바로 옆에서 친구 그리고 협력자, 조력자 그리고 동반자 개념으로 해가지고 해서 지역에서 뭔가 그분들한테 잘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기본 개념 하에서 지역 전담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나중에 더 마무리는 하긴 하겠지만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급작스럽게 막 바꾸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계속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신 관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장님께서 설명 주신 것처럼 저희는 전에는 기능 중심으로다가 업무 분장이 쪼개져 있어요. 거의 대부분 복지관들이 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 좀 특별하게 조직이랑 그 서비스 제공 기능이 쪼개져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그 각각 기능별 팀이 쪼개져 있어요. 저희는 사실 이전부터 그런 기능을 조금 이렇게 흐트러뜨리면서 다른 방향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특성이긴 했는데 그거를 좀 더 명확히 이번에 업무가 아니라 지역 중심으로 좀 하겠다 취지가 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일하실 때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사업 같은 거 진행할 때 뭐 어떤 것도 동에다가 연락을 드리면 이 사업은 이 담당자 연락하고 저 사업은 저 담당자 연락하고 동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을 때 누구한테 연락해야지 또 국장님 물어보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업무 중심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역 중심으로 이게 쪼개진다가 다시 조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분들은 명확하게 누구한테 이걸 말하지 않으시게 되시고 그리고 그 업무를 들으신 분들은 이건 내 관리인지 제 관리인지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하시면 되는 좀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담백하고 깔끔하게 진행될 수 있는 좀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전담대를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주민 조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 전담대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게 지역 조직화라고 저는 좀 말을 바꾸고 싶어요. 그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는 복지관의 기능을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주민 조직화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일을 좀 해보면서 느낀 점은 이제 복지관에서 일을 좀 해보면서 느낀 점은 주민 조직화는 기능이라기보다는 방법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복지 사업을 진행할 때 그냥 프로그램을 짜고 그 프로그램에 맞춰 진행하는 그런 서비스 제공적 방법이 아니라 이거는 그 과정들을 전부 다 좀 같이 주민들과 같이 하는 좀 그런 관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좀 도용을 한다면 방법을 생각을 하고 실행한다면 사례관리라든가 서비스 제공을 원활히 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게 그리고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전담대 할 때 사람들 머릿속에 좀 지금 공통적으로 좀 갖고 있는 생각이 뭘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지역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좀 아마 해석을 하기가 쉬우신 것 같아요. 근데 이 해석을 조금 흐트러뜨려 놓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지역이 갖고 있는 욕구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좀 생각을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사무실이 전에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쪽으로 출근하고 그게 아니어도 저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똑같은 걸 달성하지만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저희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욕구의 접근이라고 표현을 한 거는 욕구를 찾아내는 것부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욕구조사 같은 거 하면은 불특정다 넓은 구역에 대해서 인원수 100명, 200명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역을 정말 가서 그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심으로 소수건 다수건 그걸 알아보는 과정부터가 좀 일이 되지 않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주민조직화 과정 중에 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따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인적 자원도 물적 자원도 모두 아시겠지만 인적 자원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결국 우리는 함께 일할 사람을 찾고 만들어야지 지역 전담대를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는 제 좀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거는 주민 조직과 좀 정의랑 비슷해요. 관심을 갖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게 주민 조직화라고 일단 좀 두분들하게 이렇게 좀 표현했는데 그런 주민 조직화 방법을 이해한다면 앞으로 지역 전담대 시행에 있어서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주민 조직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자료 출처는 한국주민운동교육원이라고 여기는 이런 주민운동 같은 걸 좀 주체적으로 그런 걸 진행할 사람들을 양성하고 하는 단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쪽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주민운동이랑은 복지관에서 하는 주민조직화랑 좀 차이가 있어요. 저기서 말하는 주민운동은 그 지역에 뭔가 이슈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재개발 이슈 같은 게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만 그게 따라가게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그 정책을 조정하는 힘을 만들어내서 실제 그런 데모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기대하는 게 주민운동 교육이에요. 근데 복지관에서는 사실 그것까지 적응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이 단계 그 방법 중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좀 따라할 수 있을까? 따라하면 좋은 방까지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민 조직화는 주민이 자신과 지역을 올바로 인식하고 주민의식을 갖는 것이라고 좀 표현을 하셨고, 지역에 닿는 사안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민의 힘을 모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주민 조직을 세우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연대하고 협력하여 대중조직을 세우는 것까지 이렇게 이걸 주민조직화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민조직화를 할 때 우리가 갖고 있을, 그리고 주민들에게 갖고 있어야 될 생각이 기본 원칙이 있는데, 이 기본 원칙과 저 교재에 따르면은 그 주민 조직가들이 갖고 있어야 할 기본 마음가짐이 또 나오거든요. 그거랑 조금은 연결이 되긴 하는데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이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민 조직화는 주민 자신의 이해관계부터 시작한다. 이거 저 말만 들어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 먹고 살기 힘들다, 나 돈이 없다, 뭐를 못하고 있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문제를 그 사람의 문제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의 문제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이 주민조직화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랑 관련된 일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볼 때 그 개인의 문제라고 보지만 동시에 그거는 그 사람 개인이 아니라 또 다른 비슷한 요구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거는 지역의 또 이해관계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리고 또 환경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원인은 그 사람한테 있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요청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뭔가를 요구하는 게 있으시더라도 그 원인은 순수하게 그 사람한테 있다고 보면 안 된다. 라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우리가 가장 입으로 많이 떠들지만 실제 실현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저희 모두 다 믿어요, 마음속으로는. 하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그분한테 뭔가 하시라고 하거나 해달라고 했을 때 좀 느려지거나 잘 못하시거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달성이 안 되거나 하면은 우리가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는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좀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절대 대신해주지 말아야 돼요. 시간이 걸리건 어떻게 되건 미흡하게 되던가요, 잘 못하던가요, 절대 먼저 해주지 말고 그분이 스스로 시간을 갖고 하도록 지원해주고 지시해줘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민은 교육과 훈련으로 조직된다. 그래서 교육과 훈련, 근데 여기 교육과 훈련은 단순히 그 강사를 앞에 세워놓고 하는 교육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 주민조직화에 좀 중요하게 역할을 한 두 분의 이제 창시자라고 해야 되는 이론가들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교육자세요. 그분이 말씀하신 교육의 가장 큰 교육은 대화라고 하셨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도 단순히 그냥 강사가 앞에 서서 교육하는 게 아니라 워크숍을 하던가 견학을 가던가 아니면 가장 하다못해 기본적인 교육은 그 사람들끼리 많이 대화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좀 주셨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직이 된다. 그러니까 저희는 저 말을 드리면 사람들과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면서 잡담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 말씀하실 수 있게 유도하는 역할도 같이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저 이따 주민 만나기 했을 때 어떻게 저희 좀 실행이 되는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국제화는 좀 거리가 먼데, 아까 말씀드린 이게 네 번째 기본 원칙이에요. 주민 조직화에서 말하는 원칙인데, 저항과 투쟁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복지관에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추진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과연 또 다른 방법으로 저희는 또 실행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런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인데, 아무튼간 주민조직화 저기에서 말하는 주민들 교육에서 말하는 주민조직화의 기본 원칙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 네 번째는 조금 생각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주민조직화를 왜 하는지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주민의식이 주민을 만든다. 의식화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신이 처한 삶과 지역의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며 지역의 주민이자 변화의 주체로서 진정한 주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화를 하게 됩니다. 주민이라고 해서 모두가 주민이 아니에요. 이거 예전에 설명을 할 때 저 주민을 가지고 한자에다가 이주민과 이주민 설명을 하시죠.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자는 잘 몰라가지고 좀 많이 설명드리면, 우리가 지금 운천 일동의 복지관이 있잖아요. 동명동의 복지관이 있는데, 여기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삶으로 인해서 주민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민은 주민의식을 가진 주민입니다. 지역을 위해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좀 주민의식, 주체적인 마음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주민의식, 그런 걸 좀 만들어야 되는 의식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말씀을 좀 주셨고, 그리고 개인의 힘으로는 변화를 만들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거는 좀 이따가 뭘 하려고 하는지 공동체랑 좀 연결이 되는데 개인이 뭘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주민조직화를 해서 세력을 만들어주고 그 목소리를 키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주기 위해서 주민조직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주민조직화 이름이 사실은 주민은 의식화해서 주민을 따라 쓴 거고 세력화해서 조직을 따라 쓴 거예요. 그래서 주민조직화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고 예전에 설명 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인간화는 좀 기본적인 사역지에 녹아있는 좀 생각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사회 구조나 모순들을 직시하고 자각하고 비인간화시키는 것들에 저항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간화를 시켜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는 주민조직화를 해야 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좀 전에 왜랑 똑같아요, 사실. 첫 번째는 주체적인 삶. 그 주민이 자기 자신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게,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주체적인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걸 이루려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 집단. 공동체를 만드는 게 사실은 자본주의가 생기면서 개인화되고 분열화되는 게 분열을 일으키는 게 좀 특성인데 그 공동체는 우리가 좀 지혜롭게 살아가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자꾸 만들어내야 된다. 만들어내려고 한다. 그거 좀 설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모든 권력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제 일상에서 익히고 실천하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천하려고 주민조직화를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잘 모르시겠죠? 이거 설명 드리시고. 되게 이게 좀 난해하고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설명이어서 좀 그렇긴 한데 그 재료 같은 좀 보시면서 나중에 좀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민조직화는 누가 하는가에 대한 설명인데 주민조직화에서 어떻게 보면 설명에서 가장 중요하게 짓는 설명입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 진행 방식 그런 것과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보시면 주민 조직가가 있고 주민 지도자 그리고 주민 이렇게 세 가지 개념 주체가 나옵니다. 근데 아마 눈치채시겠지만 주민 조직가는 우리라고 설명을 해요. 이 사람들은 주민 조직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촉진해 주는 역할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 역할인데 주민 지도자를 찾고 민주적 지도력으로 성장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럼 과연 주민 지도자는 무엇일까? 주민 지도자는 조금 생소한 개념이실 건데 주민 조직을 이끄는 핵심이에요. 이게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하는 프로그램과 차이가 뭐냐면은 저희는 주민 조직과의 역할과 동시에 주민 지도자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근데 주민 조직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의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주민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생각을 모으고 주민이 행동하게 하면서 본인의 문제 해결사가 아닌 주민이 주체가 되도록 안내해 주는 역할. 우리가 했던 거죠. 우리가 했던 건데 이거를 주민 지도자를 찾아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여기에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민 가장 좀 중요한 개념인데 현실을 인식하고 자신감을 회복해서 상황의 변화를 위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체지만 한계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를 좀 이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좀 도식으로 연결을 좀 시켜보면은 저희가 이 조직가로서 주민을 만나고 미션으로 예비 지도자를 찾습니다. 미션은 그냥 만나면서 요구에 대한 거는 지역에 대한 특성을 듣는 거,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중에서 과연 나와 같이 이거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같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민 지도자거든요. 예비 지도자. 그 사람을 찾는 게 미션이에요. 저걸 하지 않으면 사실 주민 조직화 단계랑은 아예 상관이 없는 작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 미션이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예비 지도자 지도력은 그 주민들을 만나면서 그 주민들이 조직을 좀 만들어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뜻이 맞는 사람들,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주는 거예요. 이게 전에는 저희가 다 했었죠. 그래서 경찰관을 만들어주고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거를 이분들이 하는 게 맞다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좀 제가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예비 지도자만 좀 조직을 좀 만들어야 될까?
좀 고민이 되는데 그게 꼭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만나봤던 주민들이 또 그런 또 뜻이 맞는 사람들이 계시면 또 모아서 그 생각 맞는 사람들 또 모아주고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좀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주민이 지금 우리가 지도자, 예비 지도자를 좀 만들었을 때 이분은 사실은 복지관 담당자가 생각하는 예비 지도자거든요. 근데 막상 주민들을 만나서 뭔가 이렇게 단체를 만들고 모임을 하다 보니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지도자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사람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 새롭게 주민들이 인정하는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비 지도자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진짜 지도자가 아닐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주민조직과는 그 평등하다는 전제하에 조직이 운영이 된다고 설명을 하셨고 그런데 수식적 구조를 갖춰야 조직이 운영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책임의식과 리더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평등하다는 전제를 가져야 된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4학년 10단계인데 여기에 주민조직화 교재를 보면은 이게 나와 있어요. 주민조직화를 할 때 이 과정과 이 순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어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과정들이 순환하거나 반복되거나 한다. 예를 들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뭐가 빠져지면은 잘 안 되면 다시 처음부터 할 수도 있다. 다시 다른 단계로 갈 수도 있다. 내 내용이고 그리고 반복하게 될 수 있다. 이 과정이 몇 번 반복될 수 있다. 그리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과정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이다. 만약에 저 과정이 빠져버리면은 뭔가 다시 또 그 전 과정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전제 설명이 좀 있었고 그 과정 보시면 1단계 현장 들어가기, 2단계는 주민 만나기, 3단계는 조직과 밑그림 그리기, 4단계는 지도의 형성, 5단계는 행동계획 세우기 쭉 10단계까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좀 설명드릴 부분은 이 4단계까지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 이후 단계는 사실 저희가 아직 접근하기 너무 어려운 단계. 그리고 주민 지도자가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저거를 설명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저 단계, 다음 단계를 본 적도 없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 4단계까지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에서 요구를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또 같이 할 사람들이 자꾸만 이런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4가지 단계까지가 그 전체 과정으로 도입하기 참 좋은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집어넣었고요. 아까 보면 1단계가 현장 들어가기였습니다. 이 현장 들어가기는 조직가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장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희는 이미 그 팀 업무 분석이 끝나면 아마 이 과정은 그때 정리가 끝나는 거겠죠. 지역 선정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실제 그 팀에서 그 지역을 들어갔을 때 우리가 접근하는 지역을 단순히 그냥 진장동으로 전체를 봐야 될지 아니면 진장동 중에서도 어제 11개 법정동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 11개 법정동 중에서 어디를 찍을 것인지는 그 팀에서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건 현장 들어가기의 과정이세요. 두 번째는 주민 관계획기, 주민 만나기 과정인데 이때는 신뢰와 배움의 핵심 개념입니다. 저희가 만나는 주민들이 무조건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배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뢰와 배움은 그분들을 우리가 배움을 주의라는 개념이 아니시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입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신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주민도 신뢰하지만 주민들로부터 우리도 신뢰를 얻는 과정이십니다. 이 주민 만나기를 하시면서 과업을 아까 하셔야 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민들과 하나를 되는 것, 하나 되기,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것, 그리고 아까 중요하게 생각한 지도력 찾기를 이 과정에 진행 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좀 중요한 게 처음에 현장 들어가긴 하면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현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그 내가 예상했던 그 문제가 실제 문제가 맞는지를 주민들을 만나보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주민 만나기 과정이 굉장히 좀 중요한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조직과 밑그림 그리기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다양한 문제랑 좀 주제들을 좀 듣게 되실 거예요. 어려움이라든가 듣게 되실 건데 그 과정 중에서 어떤 거 접근할 주제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욕구를 명확하게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선택할 때 예를 들어 어떤 집은 뭐 주거 환경 개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밥이 계속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이제 그 접근을 시작하는 건데 뭘 선택을 할지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이때 중요한 거는 작은 이슈를 선택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 이슈를 선택해야 되고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이슈를 선택을 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도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거대한 걸 하게 되면은 실패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주민들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과정을 결국에는 주민들과 변화를 위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주민들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어려운 거 하고 무거운 거 하게 되면은 주민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 경험을 갖게 하려면은 작은 이슈, 구체적 이슈,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걸 좀 이슈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예비 지도를 형성하기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형성이라는 거는 찾는 거는 아까 주민 만나기 할 때 저희 과업이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 예비 지도를 해준 사람 중에서 이 사람 진짜 관심이 있다. 이 사람들을 꾸준히 만나고 하면서 계속 안내하는 같이 할 수 있게 그 이유를 돋궈주고 생각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교육훈련은 그냥 교육이 아니에요. 그 강의와 견학이 될 수 있고 대화 자체로도 충분히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주민과 주민이 그리고 주민과 지도자가 우리가 많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지도의 형성하는 과정의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좀 설명 드리셨는데 어떠세요? 조금 이게 차이가 우리가 이제까지 사업하는 방식과 차이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정원우 선생님? 잘 모르시니까 네. 쓸데없는 소리를 한참 길게 그러면은 이걸 차차 같이 논의를 하면서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긴 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만나는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포스트잇에 적지 마시고 그냥 생각만 한번 잠깐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무엇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을 만나면 지역 전담대로 지역에 나가서 이 사람들이랑 그 사람들이랑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잠깐 좀 생각을 해보시면 뭐 어떤 분들은 구체적인 걸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다른 생각을 하실 수, 뭘 할 수 있지부터 좀 생각을 하시기 시작하실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원래 하고서 좀 정리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사실 할 말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은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신 것들이 다 여기 포함이 될 거예요.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 사실 이거는 절대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주민들 통해서 들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그리고 그 안에서 욕구가 있으면 욕구까지 파악하는 거. 그리고 사각지대 주민과 주민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자원을 발굴하는 것들.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를 찾는 것까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서비스들. 그리고 봉사단이 굉장히 저희가 반가워하는 봉사단이 조직되고 운영되는 것. 그리고 지역 변화를 위한 운동이나 단체 활동을 하는 건데 저는 사실 여기까지는 이거는 복지관에서는 조금 이렇게 멀리 해도 되지 않을까. 저게 자칫 좀 옳지 않거나 좀 어려운 방법으로 갈 수 있고 기존에 했던 그런 것들과 좀 어려운 점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거는 나중에 정말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실 때 그때 좀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주민 만나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를 설명드리고 그 뒤에 방법이 어떤 게 적용이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보시면 여기 예시 들어가면 사실 우리 직원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다 접근을 했을 건데 이거는 그냥 저 중심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제가 겪었던 것들 중심으로 좀 설명을 집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부엉이 마을사이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2016년도까지 진행됐던 사업이죠. 이걸 통해서는 참가자들 의견을 좀 들었고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고 진행됐어요. 그때 저기 유성시장에서 장 보고 그러다 뭐 미션하고 이제 그 사람들끼리 좀 친해지는 그런 프로그램 했을 때 해가지고 실제로 좀 진행이 됐고 같이 운영팀 참여를 하는 진행이 좀 됐었고요. 그리고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서는 주민을 만났고 후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게 됐어요.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때 어금니 아빠 사건 터졌을 때였어서. 그래서 만났던 주민들 중에서 반 이상이 후원을 끊고 싶다고 했어요. 하던 것까지. 끊는 사람도 많았고.
근데 이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 데도 있지만 잘 지내고 있는 많다는 설명 좀 드리고 그랬더니 후원자가 많지는 않지만 제가 이때 한 15명 정도가 만났던 것 같은데 그 중에 3명인가 4명인가 후원을 하셨어요. 실제로 신청을 하셨고 후원자가 좀 발굴되기도 하고 벽화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벽화동아리 하겠다 참가자를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제 그분들은 그냥 생만치라는 걸 생각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할지부터 정하셔야 되고 스케치도 하셔야 됩니다. 막 그런 거 했더니 실전해 주셨어요. 말 그대로 그런 알아서 준비하는 그런 봉사단을 좀 만들어졌고 키자리 선생님에서 만난 주민은 동주무관님이셨습니다. 동주무관님은 실수학생들 교육으로 기관 방문처럼 방문을 했는데 그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더니 지역의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데 동요에서 못하는 친구들이 많다. 설명을 좀 들었고 그러면은 복지관에 의외로 교육을 하고 싶다는 봉사자가 있는데 매칭을 못 시켰었거든요.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그때 좀 만들어져서 교육활동이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도지가족 봉사자는 회원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그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들어봤고 실제로 좀 진행이 됐었고 필요한 자원까지 분들이 직접 내놓는 연탄 배달 예산 없다고 했더니 개인당 5,000원인가 10,000원씩 이렇게 4시간 정도 활동을 좀 진행하셨습니다. 그 다음 와그라고 우리 동네에 대한 설명인데 1단지에서는 지난번에 저기 조 선생님이 설명을 주셨어요. 그 벼룩시장을 통해서 주민 대표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그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벼룩시장의 놀이, 가족들과 어울릴 수 있는 놀이를 좀 추가시켜달라. 그래서 추가를 시켰죠. 그랬더니 그 뒤에 나온 성과는 그 다음에 자체 마을잔치를 진행을 하셨어요. 되게 굉장히 큰 성과인데 그 주민 대표들과 그분들이 또 그런 걸 관리 상황도 설명을 하고 또 형성이 되어가는 그런 관련 시도를 좀 봤었고 21단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한지책을 통해서 주민을 만났고 그 중에서 나온 분들이 조사관 운영진이랑 공동육아 모임을 좀 진행을 하셨습니다. 와그라고 연합한다면은 그 성과가 뭘까 좀 고민을 좀 했는데 그 단체들이 그 각 단지들에서 자기들이 뭔 일을 하는지 다른 단지들이 모르시거든요. 근데 이때 만나면서 다른 단지들은 뭘 하는구나 좀 정보를 좀 교환하게 되고 저런 건 우리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꿈을 키워가고 그러면서 좀 특성화시키고 다양화되는 좀 과정을 보셨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작은소통 워크숍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동주무관님의 주민이라고 좀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동주무관님들 복지가 뭐 하는지 아실 것 같죠? 모르세요. 그 무료급식, 사회관리, 밑반찬 외에 다른 거 뭐 하시는지 거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런 거 한다고 좀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동해에서는 그럼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하시냐 단체들이 그렇게 많다고 들었는데 거기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 좀 듣고 싶다 알려달라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들어가면서 서로 좀 그 도움이 되는 부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이해하고 좀 발전적인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받았습니다. 동네 안팎기를 통해서는 아마 모두 아시겠죠? 상점들을 만나서 모금함을 지시하고 미용실을 발굴하고 하는 성과. 욕구조사 주민 인터뷰는 이게 올해 저희가 좀 그 기존 욕구조사는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라 팀의 좀 새로운 도전이었었는데 그 각 동마다 핵심 주민들을 3분 정도씩 인터뷰를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역의 특성 그리고 주민들이 뭘 어려워하시는지 동에서 뭐가 필요한지가 좀 들어봤는데 그걸 통해서는 지역 특성을 좀 파악할 수 있었고 욕구도 대략적으로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좀 진행한 이유는 저희가 지역 전담제를 할 때 우리 직원들 그 동에 대해서 거기는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뭘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많이 몰라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거 좀 1차 정리해가지고 드리고 싶어서 좀 진행을 하는데 아직 공유까지는 안 됐죠. 지금 정리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건 좀 같이 공유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좀 해주시면 마지막은 따뜻한 겨울날기.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통해서 새로운 주민들을 만났어요. 지역사회부터 협의체랑만 일을 하다가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좀 이걸 계기로 만들었었고 그래서 복지관에 대해서 아마 좀 알게 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번 기회에 좀 협조를 해주신 분들도 많이 좀 계셨습니다. 좀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됐는데 이제 이거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확실히 주민들과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구나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지 않았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쪽으로 좀 해석을 안 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싶긴 한데 앞으로 좀 본인이 일하셨던 거에 대해서 좀 정리해보시면은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주민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저기 코네에서의 교육 자료고요. 8가지 정도로 예시를 들었는데 아쉬운 점이 설명이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만나는 거다, 어떻게 만나는 거다 설명이 아예 없고
그냥 요거만 있어서 이제 한번 붙이기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작정 만나기, 계기 만들기, 소개받기, 함께 만나기, 끼어들기, 초대하기, 궁금하게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만나기. 아마 이 이름들만 들어도 대충 이해는 하시겠죠? 지난번에 저희 여기 기관법원 갔다 와서 직원 한 명이 한 장씩 가입하는 거 그거는 끼어들기죠. 이미 있는 단체에 끼어들어간다. 그리고 지난번에처럼 주민 그 인터뷰를 한다는 거는 계기 만들기에 포함이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으로 만나기 좀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좀 있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과연 그럼 어떻게 이게 어떤 마음 만나기 방식으로 만난 거냐면은 부엉이 마을 살리는 프로그램으로 만나게 돼요. 제가 그 여기서 주민 만날 때 가장 많이 활용한 방법이 프로그램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가장 참여가 쉽고 만나기 좋거든요. 프로그램 만나기를 좀 적용을 했었고 인식개선 캠페인은 무작정 만나기였어요. 그냥 저기 설문지 같은 거 가져가가지고 아무한테 그냥 가가지고 물론 별시간이 진행되긴 했지만 좀 만나기 좀 진행을 했었고 벽갈동아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프로그램으로 만나기였고 그리고 키라이 선생님은 무작정 동에 찾아가서 만났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이 실습 기관 방문이라는 계기를 좀 통해서 만났었고요. 그리고 가족봉사단도 마찬가지 프로그램으로 만나기, 얘들도 다 프로그램 만나기. 다 프로그램으로 만나기인데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이제 마그라노 1단계 같은 경우에는 한 분, 임차인 대표 회장님 한 분을 처음에 만났는데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 누가 좀 같이 하면 좋겠는지 소개를 시켜달라. 소개를 좀 받았고 그분들이 좀 들어갔고 그리고 그 임차인 대표 회의를 할 때 나도 좀 끼워달라. 나도 들어가서 설명을 하겠다. 그래서 끼어들기도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적용이 됐었습니다. 11단계는 그 향기실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났고 연합간담회는 초대하기, 한 분하고 다 초대를 좀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작은 공cep도 초대하기, 동네 아파트는 아시겠지만 무작정 만나기. 요구조사 주민 인터뷰는 초대를 했고 이걸 계기를 좀 만나려고 했었고 따뜻한 겨울나기는 계기 만들기와 끼어들기 같이 좀 적용이 됐었습니다. 이제까지 좀 설명을 이론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좀 걱정이 좀 됐어요. 그래서 그 반응들이 어떠실까 이렇게 좀 유심히 봤는데 저 이런 거 교육할 때 반응 굉장히 유심히 보는 편이거든요. 그 유심히 보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에 이론적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든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특히나 이게 우리가 평소에 계속 논의가 되던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더 힘드신 부분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좀 설명을 들어보시니 함께할 주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진짜로 생각을 하세요? 네, 좀 시원찮게 대답을 하셔가지고 원진쌤은 네,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네, 그게 사실 이 질문을 좀 드리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필요하구나 라고 이 시간에 느꼈으면은 여기까지 저는 끝났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다는 것만 느끼게 되면은 본인이 어떤 활동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그때는 고민을 하실 때가 되거든요. 스스로 고민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내 옆에 있는 동료랑 또 얘기를 하고 또 어려우면 또 이분들과 얘기를 하시면서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아까 이 시간 주민조직화의 단계 같은 건 예시로 다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런 좀 필요성을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길고 장황하게 설명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 요거는 자꾸 이 포스트잇 작업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하고 싶었던 이유가 나중에 이 과정 똑같이 고민하실 거거든요. 팀에서 지금은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하지 않을 건데 나중에 팀에서 하실 때 이 과정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그러면 누구를 만날까? 지역전담대를 돈이 정해졌어요. 누구를 만나지? 부터 한번 쫙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은 이 사람들을 누가 만날 것이며 언제 만날 것인가 그걸 좀 지정해 보시고 물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팀 내에서 결정할 사항이시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사람이랑은 무슨 얘기를 할까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주민자치라든가 지역사회비랑 협의체 같은 분들 그리고 봉사단 같은 분들은 지역의 특성 같은 거를 설명하기보다는 뭘 같이 했으면 좋겠는지 무엇을 하고 싶으신 거에 대한 얘기가 더 관심이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떤 걸 더 중심으로 논의를 하실지 같은 거를 또 같이 그 과정을 하시면서 좀 정해보시면 나중에 실제 진행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준비를 해봤었습니다.
이거를 원래 제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동영상을 막 이렇게 해보고 사진 찍어놓고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할지 쭉 해본 다음에 사진 찍어놓고선 각 팀으로 뿌려서 나중에 그거를 저 계획을 실제 팀에서 할 때 활용할 수 있게 좀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50분이 넘어가기도 하고 여러분들 표정이 보니까 언제 끝나나 도대체 쟤는 언제까지 떠들려고 하는 표정이어가지고 네,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자산지를 앞두고 주민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주민 조직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주민을 어떻게 만날지 주민과 무엇을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전문적인 교육이라기엔 부족함이 있었겠지만 우리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조금 더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저는 나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부디 이 시간이 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있고요. 함께할 주민을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쉽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한번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목을 걸리시나요? 한번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 뒤는 더 의미 있고 보람을 느끼며 일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일하시기 쉬워지시는 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고 주민들도 좀 외로웠던 한 해였다면은 2021년도에는 새로운 만남이 가득하고 정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을 합니다. 그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만나기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